네, 안녕하십니까. 독서에 알려지는 남자 나도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저처럼 책을 싫어하시거나 책을 읽더라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배우게 됐냐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이야기할 책은 말 한마디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중요함을 잘 알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빛으로 만든 37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4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로세티를 감동시킨 홀케너의 한 통의 편지.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서 학교 공부라고는 8년밖에 하지 못했었던 홀케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설 크리스천, 맨섬 사람 등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데에는 운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케너는 평소 일하면서도 책을 자주 봤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좋아했던 시인으로는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셨던 로세티라는 사람을 좋아했었습니다. 너무나 흠모했던 탓에 홀케너는 로세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존경하는 로세티 시인님께, 저는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고 시인님을 존경하는 홀케너라고 합니다. 저는 변변히 배우지는 못했으나 책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합니다. 특히 시인님의 시를 읽을 때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의 물결이 파도치듯 밀려옵니다. 그럴 때면 세상의 힘듦과 고통을 잊는 듯 합니다. 시인님의 시는 제게는 영혼의 양식이며 삶의 등불입니다. 이 편지에서 로세티가 감동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자신의 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느낌을 말할 때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의 보상 심리와도 같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심리 상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본질을 알아가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이 되시거나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메일이나 DM을 주신다면 제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 찰스 수압을 사로잡은 윌리엄스의 말. 몹시 추운 겨울날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철강 공장에 세단 한 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속기용 메모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차에서 내린 사장은 의아해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누가 가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사장님이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장의 정체는 US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던 찰스 수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찰스 수압이 볼일을 볼 때 윌리엄스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윌리엄스는 US 철강 회사의 계열사였던 제약회사의 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사장이 되게 됩니다. 찰스 수압을 감동시켰던 말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의식과 종의의식은 다르거든요. 주인은 뭔가 땅에 떨어지거나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줍거나 닦으려고 하지만 종은 시키지 않으면 하질 않습니다. 우리도 알바나 직장을 가게 되면 시간을 때우려고만 하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은 화려하고 멋진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진정성을 담은 말이 감동을 시킵니다. 마치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아빠를 위하여서 꼬불꼬불 펜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줬었을 때의 그 말이 화려하거나 멋지진 않지만 아빠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셋. 나다니엘 호손과 아내의 말 한마디의 힘. 세계적인 고전소설인 주홍글씨에 대한 책을 아십니까? 그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은 원래는 세관에서 검사관으로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호손이 지지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호손은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다 합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잘 됐어요. 당신 꿈이 소설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그동안 당신의 직장 생활하느라고 소설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쓰고 싶었던 소설을 쓰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낼 겁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완성된 소설이 바로
주운 글씨입니다. 우리도 연애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보통 남자친구한테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리님 완전 또라이라고. 아니 일처리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남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네가 잘못했네. 거기선 대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아주 잘났네, 잘났어. 대단한 평론가 나셨네요, 그죠? 그리고 꼭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 합니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럴 때 보통 여성분들은 논리와 팩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란 동물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무조건적인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감정은 여성분들만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라면 나의 진심이 전달되겠죠? 4. 프리드리히 핸델과 시인 찰스 제네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이자 음악의 어머니라 불렸었던 프리드리히 핸델은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실 예배당의 작곡가이기도 했으며 모든 오페라를 작곡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핸델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뇌일혈로 발작을 통하여서 병을 얻게 되며 오페라의 쇠퇴로 운영하고 있었던 극장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폐인같이 지내고 있었던 그는 56세가 되던 해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을 돌아왔었을 때에 낯선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충 보고 버리라고 했었던 핸델에게 한 대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으며 또한 비난까지 당했다. 그는 자신에게 용기를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누구도 그를 편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핸델은 마치 이 글이 자신을 향한 말인 것 같아서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작곡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의 빛이 되기도 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부담 없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블루, 즉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은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줄에 매달린 모습과 장례식장에서의 그 마지막 대화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20,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하여서 응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파이팅!